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이제 1950년대 6.25가 나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다 갔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53년에 끝났는데 전쟁이 그때 이제 부산에서 살다가 학교도 다니다가 군산으로 또 이제 옮겼어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그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외국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신제품보다는 그 일본이나 미국에서 쓰던 거, 중고. 그래서 냉장고 같은 거를 50년 초에 그것을 아버지가 사오셨는데 군산 사람들이 전부 냉장고 보러 방문을 할 정도예요. 왜? 가정에서 얼음을 만들다니. 그래서 얼음도 얻어도 많이 갔어요. 응? 그때 이제 아버님이 옛날에는 펌프도 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전기 자동 펌프를 사오셨어요. 일제인데 그걸 설치하는 거를 아버님을 도와드렸다고. 그때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인데 아버님 무척 좋아하시더라고. 나도 그런 거 만지고 하는 게 좋았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기계 앰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주변들한테 제공하고. 그때 이제 63년도 그 이제 대학교 내가 1학년 들어갈 때인데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술이 있어야 밥 굶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가기 주면 공대 쪽으로 많이들 갔다고. 상대법대는 별로 그냥 반에서도 조금 B 정도면 가고 A는 전부 공대 갈 정도라고. 공대를 가고 공대를 간 김에 그때 이제 나는 전기 쪽에 재미가 있었으니까 전기과를 간 거고 저는 뭐 그렇게 전기공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그때 이제 반도체라는 것이 참 이제 소개가 될 때예요. 나 때만 하면은 진공관 시대라고. 진공관을 배우고 자세하게 배웠어요. 그다음에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세미컨덕터 해가지고 트랜지스터가 처음 나오는데 그러면서 나는 군대를 갔고. 그러니까 아이고 군대 2년 반 끝나고 나서는 반도체를 해야지 우리나라가 사는구나. 해서 사실은 반도체 공부한다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서 대학에 딱 들어가 보니까 현실이 다르더라고. 내가 반도체 하는 선생님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전자과학을 하긴 했는데 반도체는 아니고 이제 전파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가 이제 79년도인데 79년도 4월쯤 됐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죠. 그때 뭐 무슨 한국 내에서 있었냐면 자주국방, 그러니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라는 기구가 생기고 뭐 저 휴대용 무전기서부터 다 국산화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장관까지 하셨던 우리 선배 서종욱 박사 같은 분은 휴대용 무전기 이만한 거 그걸 개발했다고. PRC-6라는 걸. 지금은 그거 요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도 그때는 이것도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게 돌았냐면 제 미만 아니고 전 세계 과학자들 공부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형식이죠. 한국에 와서 자주국방 쪽에 좀 해라. 한국에서 살아야겠다 해서 결심하고 이제 그 과학자 프로그램에서 왔어요. 와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제 실장급으로 일했는데 나는 이제 전자 쪽이니까 진해는 전자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해군 쪽이니까. 아이고 나는 전자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진해를 3년을 근무하고 서울로
국방과학연구소 내에서 서울에 사업부가 있었어요. 그 약간 보안 관계인데 암호기기, 비화기 이런 거 개발하는데. 그래서 글로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홍릉에서 한 1년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신임 대통령이 자주국방이 뭐냐? 우리는 미국 무기 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냥 그 유치과학자 포함해서 인원의 절반을 그냥 개편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졸지에 서울에 잘 있다가 대전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전에는 전자사업부가 큰 게 있으니까 뭐 대전에는 애출이라고 하는 전자통신연구원도 있고 그걸 떠나서 하여튼 AD 내에서 제일 큰 전자조직이 대전에 있었고 그 대전에서 이제 전자사업부 이제 실장을 하고 해군 전자전 그 사업화를 낮때 끝냈어요. 내 선임자가 시작을 해서 거의 성공을 한 건데 끝마무리를 내가 했다고. 그래서 지금 해군배에 들어가는 전자전 장비는 내가 최종 사업 책임자를 했고 육군 전자전도 했고 그래서 한양대학교로 김현준 당시 이사장님 겸 총장님이셨나? 인터뷰를 했어요. 1대1. 그래서 자네 왜 한양대학교 오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공대 하면은 서울대학 다음에 한양공대가 나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양공대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자과에 미국서 박사한 교수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김현준 우리 이사장님 깜짝 놀라시면서 당장 공대 학장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 우리 전자과에 미국 박사가 없습니까? 없다 이거야. 그때 없었어요.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 있었고, 그다음 뭐 한국에서 한 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이 박사 오시오. 그래가지고 참 쉽게 일이 돼가지고 한양공대로 왔죠. 몇십 년 잘 강의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주변에 그 새로운 문물, 뭐 냉장고, 자동 우물 펌프서부터, 그다음에 50년 초에 하이파이 RCA 전축 그 학교다 냈습니다. 쓰던 거. 지금은 그거보다 엄청 좋은 게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 구경하러 군산 시내 사람들이 와서 볼 정도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60년대 초부터 이제 경제 그 소득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20년 앞서갔어요. 일본이 2차 대전 후에 없는 데서 시작을 해서 돈이 생기니까 그 당시 이제 3C 칼라 텔레비전, 그다음에 일본 사람은 쿨러라고 그러는데 그게 에어컨이거든요. 에어컨,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돈 벌면 이 셋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거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60년대 이제 되면서 60년 후반으로 되면서 우리도 이 셋을 갖자. 칼라 텔레비, 그다음에 에어컨, 자동차. 지금 우리가 다 했잖아요, 이제. 다 세계들. 그러면서 그 가전기기가 문화생활 연관돼서 발전하면서 그걸 다 몸소 겪은 세대라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거 쓰던 거 개선되면 흥고는 이제 오리지널 모델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가 자꾸 그게 늘어도 나지만 이걸 좀 발달사를 볼 수 있는 어떤 박물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수소문 그때 이제 한양대학교 박물관장 하시던 그때 백이동 교수와 접촉이 돼가지고 제가 하드웨어는 콜렉트 할 테니까 이걸 디스플레이하고 보존하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증하게 됐어요. 많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분야별로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화공, 섬유, 기계,
자동차, 그 중에 이제 하나도 전기전자인데, 전기전자가 더 많이 발전했는지도 모르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야별을 그 스미소니안처럼 건물 A는 섬유, 건물 B는 뭐 자동차, 뭐 C는 전기전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실무로 이렇게 뭐 할 수는 없고 방향을 제시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이 포스터라든지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잘 설명하면 돌멩이가 아니라 이건 의미가 기와장이 돌멩이가 아니라 이게 뭐 고려시대, 뭐 고구려 신라시대. 그러면 다르잖아요. 난 그걸 전기전자 쪽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을 때 제 밑에 실원으로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12년 후배예요. 연세대학교 전자과를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좀 좋은 일에 쓰자. 그래서 이제 가전기기, 앰프, 스피커, 뭐 거의 다 가전기기 전부, 뭐 CD 플레이어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한 걸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는 잘 쓰지를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망가져. 안 쓰면 망가진다고. 접촉 불량 이런 거. 그래서 고치자. 그래서 이제 선풍기, 히터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10대씩 쌓이면 둘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동사무소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취약계층에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대부분의 기계는 큰 돈 안 들이고 돌아갑니다. 고칠 수가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톱니바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톱니바퀴를 안 팔아. 뭉치를 판다고. 자원의 낭비, 쓰레기 양산. 그래서 고쳐 쓰자. 나는 이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면 산업이 안 돌아갑니다. 근데 나는 이제 아직은 고쳐 쓰면서 그 쓰레기를 줄이고 그것도 새 제품 만들기 위한 재료를 전략하고 그런 철학이에요. 이게요, 원래 모토로라에서 나온 카폰이에요, 카폰. 이 배터리는 자동차 배터리를 쓰는 거고, 안테나를 여기다 꼽아가지고 쓰는 건데, 카폰으로 출력이 세죠, 스마트. 근데 휴대용이 카는 자동차야 되니까 휴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본체 이것만 가지고 배터리 넣고 스피커 이렇게 해가지고 카폰을 휴대할 수 있는 트랜스포터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88년, 89년, 8년쯤에서 교수 회의에서 어디 버스 몇 대가 가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전화를 차에서 버스 안에서 전화를 걸었더니 선생들이 깜짝 놀라요. 그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그거고 휴대폰 나오기 전에 지금 여기 이것은 그 베타막스라고 그 초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소니가 이걸로 히트를 쳤죠. 너무 욕심을 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특허를 제휴를 잘 안 하니까 딴 데서 딴 방식으로 만들었지. 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고2, 고3 때 내가 쓰던 건데 참 소리 좋았고, FM. 응? 여기 이것은 대학교 때 쓰던 거. 스피커 2개 아니야. 소리가 좀 더 좋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소니, 이게 TC 뭐 166인가 그랬는데, 이거 테이프 리코더인데 1962년도 내가 쓰던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만 하면 소리가 최고로 좋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루일 덱인데 좀 큰 거죠. 이건 TX 고급이고.